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계속 몇 달째 집에 머물고 계시는 어머님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보낼 수는 없지만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누리과정 주제에 맞춰서 오늘은 책을 읽어볼게요. 지금 4월의 주제가 봄이에요. 봄과 동식물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 이거 책으로 한번 만나보고요. 참고로 5월은 나와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들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을 아이와 함께 같이 연기해서 읽어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요. 잭과 콩나무. 이거는 명작이고요. 방학박파입니다. 잭과 콩나무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 사진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책은 이렇게 길게 한 페이지로 콩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점은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읽어 드릴게요. 잭은 나쁜 아이일까요? 잭은 젖소를 팔러 가다가 만난 할아버지에게 돈 대신 마법의 콩을 받고 젖소를 넘겨줘요. 엄마는 화를 내며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리지요. 밤새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고 잭은 콩나무 덩굴을 타고 올라가 거인의 보물을 가져온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길 거예요. 잭은 분명 도둑질을 한 건데 나쁜 거인의 것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이 이야기는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보다는 잭처럼 가진 것 없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답니다. 희망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엄마는 잭을 과소평가하며 콩을 버리지만 잭은 혼자 힘으로 그 높다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고 거인의 집에서 두려움을 이겨냈고 마지막에는 거인을 물리쳐요. 아이들은 잭을 보며 결코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고 배우지 않아요. 꼬마잭이 보여주는 희망과 용기를 배운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는 리딩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책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엄마가 콩알을 창밖으로 던졌을 때 잭의 기분은 어땠을까? 기분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신비한 콩에서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났어. 그걸 타고 올라갔을 때 무엇이 있으면 좋겠니? 필요한 거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잭이 거인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해볼까? 그 세 가지 보물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너는 무엇 고를래? 왜 그걸 골랐니? 이 그림책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이 어디였어? 가장 무서운 장면은 어디였어? 이런 질문은 엄마의 머릿속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도 책을 만나기 전에는 질문을 했던 게 조금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이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 이 독후 활동은 처음에 독후 활동을 시작하실 때 어머님들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독후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책을 놀이로 즐겨보자 라는 얘기예요. 카메라는 끄고 독후 활동이 하고 싶어서 책을 더 읽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독후 활동은요. 독후 활동은 책 읽기에 즐거움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통합적 읽기 능력을 키워주죠. 그런데 책놀이를 하실 때는요, 어머님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20분 내외의 활동만 해주세요. 유아기 아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20분 내외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쓸게요. 활동 방법을 모르겠다면 차근차근 따라하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요즘 인스타에 보면 너무너무 멋진 작품 같은 독후 활동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예쁘다고 우리 아이 해주고 싶다고 따라 하시면 엄마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내 아이의 눈높이에서 독후 활동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책 읽기는요, 장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체력을 아껴두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소화할 만한 것을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잘 따라오리라는 기대치는 낮추고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내 아이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한 독후 활동으로 시작하여 놀이법을 확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을 동원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계속 얘기합니다. 아낌 없는 칭찬. 아낌 없는 칭찬. 그 다음에 독전 독후 활동의 작품들은 집안 곳곳에 전시하셔야 돼요. 전시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삼가해 주세요. 쓰레기통 안 돼요. 버린다면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버려야지 아이가 그거 내 작품은 되게 소중한데 그거 그냥 버리면 너무 슬프겠죠. 다시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 다음에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시면 돼요. 기록하시고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방법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알아볼게요.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길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꾸준히 독후 활동과 독전 활동, 그물 독서에 대해서 계속 올릴 테니까요. 그건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자, 활동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활동 방법은요. 자, 첫 번째, 우리 영아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오감 자극. 그렇다고 영아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7세 아이들, 8세 아이들도 물론 좋아합니다. 오감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0에서 2세는 그냥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2에서 7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현하거나 사물이나 상황을 다르게 변형시키는 거 조금 더 확장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는 책 쌓기, 집 만들기, 도미노, 모래 밀가루 이런 것들 많아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요. 그림 그리기.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그림을 그리는 것들 역시나 멋지게 칭찬하시고 전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나만의 놀잇감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독후 활동은 책 속의 간접 경험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인상 깊은 장면들 소재로 만들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몸놀이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몸놀이 하시거나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역할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재미가 더 커지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사고력을 키워주는 말하기, 듣기, 쓰기. 어려워요. 그죠? 사고력을 키워주는 말하기, 듣기,
3입니다. 논리정연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북토킹 많이 해주시고요. 뭐 퀴즈나 수수께끼 책을 만들거나 뭐 조금 큰 아이들은 마인드맵은 사실 5세 6세 때부터도 할 수 있어요. 좀 빠른 아이들에서 빨리도 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엄마가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는 말을 하고 엄마가 그려주시는 마인드맵. 그다음에 뭐 또는 알아보고 싶은 것들 인터뷰해보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번째로는요. 책을 읽고 난 후 요리를 하시고 악기 연주를 같이 하고요. 체험 활동을 나가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체험 활동으로 확장시켜 주시면 더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를 좀 화면을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잭과 콩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을 정하고 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우리 그러면 다른 책도 읽어볼까 하고 얘기했을 때 물론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나무에 대한 것들, 나무와 친구하기, 집에 있는 나무 책을 다 찾진 않았지만 나무가 된 꼬마 씨앗 예쁘죠. 그다음에 또 이거는 고미타로가 만든 모두에게 배웠어. 나무들이 나오는 것들 이 표지를 보고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절 요정들의 꽃바구니 이거는 과학책이에요. 계절이 나오니까 지금 봄이죠. 파릇파릇한 봄산 그리고 그 다음에 많아요. 많이 뽑았어요. 여기 중에서 뭐 하나 두 개만 하셔도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뽑아서 아이와 이게 조금 이렇게 관련 있는 책들을 우리 뽑아볼까 가지고 와볼까 하는 것들도 아이한테는 책놀이가 될 수 있어요. 놀러와 공원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디베이트 프로그램이에요. 아이한테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냥 창작 같은 디베이트 책이어서 책도 너무 예쁘죠. 아이와 함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에 놀러 왔는데 다들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자, 여기 모두 하고 있는 건 달라도 즐겁게 놀고 있답니다. 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원에 갔더니 지금 예쁜 꽃이 피었어요. 저희 아파트 지금 유리창 밖으로도 나무와 꽃들이 보여서 이렇게 나비를 만나고 싶어요 해서 곰과 나비라는 책을 또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책들을 좋아해요. 곰과 나비는 안에 그림들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책들을 보시면 제목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첫 페이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벌이 잘 가 했는데 안녕 고마워 뭘까요? 나비가 뭘 받았어요. 이렇게 예쁜 그림책입니다. 곰이 맛있는 냄새가 나네 하고 먹어버렸어요. 친구 거를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내 거 왜 먹어? 나비들이 작은 나비라고 무시했는데 많은 나비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곰을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너 곰이랑 나비랑 여기 보시면 계속 다투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글은 별로 없고 그림이 주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 읽기를 한답니다. 곰은 악어에게 이렇게 위협도 하고요. 나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밤이 될 때까지 곰은 계속 돌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은 놔줬나 봐요. 안녕. 나비가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곰 체념하기 하죠. 짠, 이렇게 달빛이 빛나는 밤에는 부디 싸우지 말아요. 곰이 소문을 내밀었고요. 나비랑 화해를 했나 봐요. 여기 보시면 나비의 표정이 보일까요? 나비가 웃고 있어요. 둘이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책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또 예쁜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책 읽었다가 쉬운 책 읽었다가 아이와 연관지어서 이거 꽃이에요. 이거는 과학책이고요.
잎은 참 좋아라는 책입니다. 과학책인데 실험까지 할 수 있고 얘는 또 창작과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잎은 참 좋아. 잎이 모여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나뭇잎 그늘에 누우면 잠이 솔솔. 이렇게 했는데 잎이 좋았는데 사실은 엄마도 하지 않을 질문이고 아이도 하지 않을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잎은 왜 있는 걸까? 대신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잎은 이렇게 햇빛과 공기와 물을 부지런히 모아서 식물이 먹을 양분을 만들어 주는구나. 자라려면 꼭 필요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더 알아보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식의 표현들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툴러도 괜찮아. 요거는 꽃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꽃과 나비, 사파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창작책이고요. 그 다음에 꽃의 얘기.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요 주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표지를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효녀심청 이렇게 예쁜 꽃이 있고 봄의 느낌이 나죠.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머님들이 이제 그물 독서를 하실 때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게 같은 주제와 연관돼서 점점점 뭐가 더 어렵게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물 독서의 선택은 아이의 몫으로 남겨놔 주세요. 상관없어도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 관심 영역을 깊게 연결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같은 주제나 소재, 다른 영역의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책을 읽어서 골라 읽어도 좋아요. 그다음 같은 작가, 그림 작가의 책 이렇게 읽어서 다양하게 읽히는 것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책을 왜 골랐지?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엄마가 살짝 힌트를 주시면 돼요. 이 그물 독서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깊게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봄이었고요. 조금 연결지어서 독후 활동하는 방법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